In 1965, when 1/6 of the Malaysian population had automobiles, there were 1.5 million cars in Malaysia and only 41,000 in South Korea. Somebody made a calculation at that time and said that it would take 150 years for Korea to catch up with Malaysia. However, in 1981, 15 years later, Malaysia redesigned its economic policies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Korea and Japan as role models. What caused that dramatic change in policies? 경상북도 구미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섬유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1950년대 후반 한국 화학섬유 산업에 첫 발을 내딛죠. 이 도전이 이후 한국 경제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옵니다. This shiny, tenacious, elastic thread is nylon. It's been called the greatest invention for women in the 20th century. And in the 1960s, it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Korean people. 이 회사는 처음엔 해외의 원사를 수입해 가공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사 수입에 들어가는 막대한 외화를 절감하기 위해 이 회사는 곧 원사를 직접 생산하기로 결심합니다. 기술적 기반이 전무하던 한국에선 그야말로 야심찬 도전이었죠. 우리가 그 나이론 2.5톤 공장을 처음 시작할 때 나를 포함한 기술자들이 나이론 합성을 실제로 실험실 규모에서도 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공장 규모에서 그 중합을 하니까 그 관련되는 기술적 어려움이란 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폴리머의 색깔이 흰색이 안 나오고 변색된 색깔로 나오는 폴리머가 나오기도 하고 그 원인을 하나씩 이제 발견해 가서 개선하는데 6개월, 긴 거는 1년씩 가까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술자들은 밤낮으로 매달린 끝에 마침내 나일론 원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1964년 경상북도 대구에 한국 최초의 나일론 원사 공장이 들어서자 전국에서 나일론 열풍이 일어납니다. 이제 나일론 사회적 인기가 얼마나 했냐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나일론의 좋은 뜻에는 나일론 자를 많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뭐 맛있는 참외는 나일론 참외라고 그러고 또 무슨 화떠치기도 잘 나오면 나일론 뽀이라고 그러고. 그 시대에서는 요새 말로 하면 그 유비쿼터스 혹은 소프트웨어, 소프트 이런 말로 표현하는 그 키워드에 해당되는 그 시대적 용어였습니다. 한국 초기의 섬유 산업을 재현한 전시관. 조승자 씨는 50여 년 전 한국의 첫 나일론 공장의 여공이었습니다. 나일론 공장에 취직하는 것은 당시로선 대단한 일이었죠. 우리 면에서도 면장이 처음으로 나일론 난방을 입은 게 아주 하느님 같이 보이고 제가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고 그랬어요. 예. 되게 옛날의 기계들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런 거에서 이렇게 실이 내려와가 여기에 이렇게 감기고 요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요렇게 저렇게 감겨요.
당시 나일론 공장에서 120명 여공을 뽑는데 9천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그중 최고의 인재들만이 입사할 수 있었죠. 이쪽 편에 있는 친구가 이름이 박정옥, 효성여고 나왔고, 이쪽 편에 있는 친구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경북여고 나왔어요. 대구여고 1등, 경북여고 1등, 또 경북 4대 부고, 여학생 적은데도 거기에서 그 우수한 학생, 졸업생들이 저희 회사에 들어왔어요. 그녀에게 여공 시절의 사진은 자랑스러운 추억입니다. 이제 다니면서 그때 그 외출하는데 이렇게 옷 입은 거 한번 보세요. 눈이 왔는데 뾰족 구두 신고 스타킹 신고 이렇게. 세련되고 지적인 첨단 공장의 여공들은 당시 선망의 대상이었죠. 외국이고 누구든 손님이 오면 한국 나이롱을 하나 보여주는 게 한국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으니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이 있고. 때마초 세계엔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황금기인 1960년대, 미국의 전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호황에 힘입어 앞다투어 소비를 늘렸고, 일본은 이미 이 넓은 수출 시장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섬유는 매우 노동집약적이면서도 간단한 산업으로 비숙련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낮은 게 중요하죠. 그때 일본은 인건비가 오르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었지만 한국은 막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한국 나일론은 수입 대체에서 수출로 목표를 변경합니다. 1964년엔 마침내 해외 시장을 뚫는 데 성공하죠. 첫 수출 소식에 한국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때 요란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수출하는 그 싣고 나가는 장면을 찍어가서 우리도 이렇게 해외 수출한다 하는 걸 이제 그때 그 뉴스 뭐 거기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신감을 얻은 회사는 정부의 구로공단의 건설을 제안합니다. 한국 최초의 공단은 시작부터 수출을 목표로 했죠. 일본에서 일거리를 받았다가 구로공단에서 하게 되면 실업도 해결하고 또 수출 시장에 그 진출하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외화를 이제 확보하는 국가적인 목표에 큰 도움이 됐죠. 섬유 산업은 일종의 시작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진 한국 제품은 야구 글러브였는데요. 미국에서 파는 좋은 글러브는 매우 비쌌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저렴하면서도 손바느질로 잘 만든 한국산 야구 글러브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마 어떤 여성이 가죽을 한 무더기 집에 가져가서 만들었겠죠. 그것이 처음 산업을 시작할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서울대 농학도서관엔 귀중한 기록물이 있습니다. 전후 한국 농촌의 삶을 기록한 60여 년 전의 논문이죠. Survey on rural economy under war. I guess that's wartime condition. So this is a really interesting study. During wartime conditions, the times were terrible. People had shortages of food, the crops didn't come through, they had drought, according to this. 이것은 달성군 설화리 마을에 대한 기록으로 여기에 의하면 당시 45가구 중 5가구만이 아침에 밥을 먹었고 저녁엔 모두가 피죽으로 간신히 끼니를 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국전쟁에 참전해 미군의 원조팀으로 농촌을 도왔습니다. 한국의 농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설화리는 이제 대구광역시의 풍요로운 교외 지역입니다. 마을을 둘러보며 저는 전후 한국 농촌의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When I first came to Korea in 1951, I was 23 years old. At that time, the Korean people seemed to me very poor, but happy. When I went to the rural areas, I found that there were some industries in addition to agriculture. There were textiles, there was rice milling, and there were blacksmith shops. The people were diligent and dexterous. 이것은 한국 농촌의 과거를 담고 있는 희귀한 기록 영상입니다. 1972년에 촬영된 영상엔 가난을 극복하려는 설화리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죠. 이들은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사람들로 보입니다. 더 나은 삶을 갈망하던 설화리 사람들에게 산업화는 어떤 기회를 주었을까요? 기록 영상에서 본 마을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몇 살이세요? 몇 살? 85. 몇 살이세요? 87. 81. Okay. So I've read a book of report on life here during the wartime, and it said that the conditions were very hard, very difficult. Can you tell me what it was like here during the time of the war? 그때는 이제 피농사 안 지었습니까? 피 카는 건 모르지. 그 지금은 피 그거 전부 다 꼬박내 빼리잖아. 근데 그 농사 지어가지고 그래가 피밥 해가지고 먹잖아. 피밥 죽끼리 먹고 피 갈아가지고 피 죽끼리 먹고 그거 또 밥에 먹고 나무 껍질은 이제 솔나무 그거 이제 껍질이 벗겨가지고 그 껍질은 내버려 보고 그거 이제 떡 해가지고 쪄가지고 송기떡 해가지고. After the war, did some of you start to find work in the cities, in the factories? 13살에 중국민을 졸업하고 서울 밑에 안양하는 거기에 금성 방직 거기에 갔어요. 뭐 아버지는 뭐 몸에 시한이 있어가지고 일도 못 하고 촌에 살아도 동생들도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커가지고 또 빚자는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 다녔어요. 그리고 걔들도 버려가지고 또 논 조금 샀어요. 버리 모아가.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살았어요. 참말로. I'm going to visit my old friend Princeton Lyman in this lovely place. 조지타운대 교수인 플린스턴 라이먼은 50여 년 전인 1964년 함께 한국에서 일했던 동료입니다. So, good to see you. Nice to be. 당시 우리는 미국 원조 프로그램의 수석 경제 고문으로 한국의 경제 정책에 관여했죠. 우리는 64년부터 66년까지 매우 역동적인 기간을 함께 했죠.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한국에 가기로 했을 때 제 동료들은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원조에 과도하게 의존했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했으며 자원도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한국인들 중에도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승만 정권 내내 상당히 비관적이었어요. 원조 물량을 두고 다투고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은 원조를 더 받으려고 하고 미국은 원조를 줄이려고 했어요. 원조를 $1,000 더 받으면 신문의 헤드라인이 됐죠. 한국인들은 원조량이 1~2% 늘거나 줄어드는 것에 민감했습니다. 원조의 생사가 달렸다고 믿었죠. 하지만 1967년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원조에 의존하는 태도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정부가 방향전환을 모색하던 1964년 한국엔
도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젊은 경제 관료들이 등장합니다. Beautiful orchids, wonderful. How are you? A long time, so many years. I missed you. Oh, it's been 30 or 40 So years. 김적규는 그중 저와 뜻이 맞는 동료였는데 당시 한국에선 흔치 않은 미국 유학파 경제 관료이기도 했죠. That's right. Stay healthy. That's right. That's important. 우리는 한미경제협력위원회에서 함께 경제정책을 의논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공격적인 수출 주도 정책을 시작하고 있었죠. So we had in 1963 serious foreign exchange crisis because of the aid cut by the U.S. government. Government The has president had to to give that up. Yeah. shift the development strategy from import substitution toward export promotion. I'd come in and I thought it was a great set of policies, and so we supported that. Said go with all the export incentives, and they said, we thought you would oppose those policies. Why didn't you? 그 당시는 사실 그 성공하리라는 꼭 반드시 그 확신은 없었죠. 워낙 그 당시 우리나라 어렵기 때문에 누가 수출이 40~50% 연 10년 동안 성장하려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 당시에. 아무도 사실은 그렇게 아마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How did the business community respond to export incentives in the export drive? Government provide all kind of incentives Yep. to exports in terms of currency devaluation, in terms of tax benefit, in terms of credit And raw materials, raw materials, automatic imports. Yeah. automatic, yes. Among the business people, there is understanding that if you engage in export activities, you can make money. They already had plants and production that they had established, but they could move into the export markets and have almost unlimited market for their goods. 한국 정부는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기업들의 대규모의 공장 건설을 지원합니다. 이 공장도 그때 세워졌는데 한국의 기존 섬유 공장들보다 4배 이상 큰 규모로 시작했죠. 이 공장을 짓기 위해 정부는 해외에서 당시 약 850만 달러의 막대한 차관을 들여왔습니다. 한국은 수출의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었습니다. 수출이 아주 절대적인 명제로서 정부가 추진했습니다. 수출 수입을 링크시켜가지고 링크 제도라고 해서 수출만큼 수입권을 주겠다. 그때는 수입이라 하면 들어오면 돈 버는 겁니다. 물건인데 가져오면 돈 버는 거예요. 이 회사는 나일론의 부가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해 산업용 타이어 코드지 수출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타이어 코드지가 품질 획득을 안 하면 그 수출하는 타이어 공장이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구디언가 어딘지 몰라도 그 품질 보증받느라고 우리 기술진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해가 품질 인정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타이어 메이커에 공급을 하고 타이어가 수출이 시작이 되고 그 당시엔요 중앙정보부 직원이 공장 건설을 현장에서 체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계속 본부에 보고를 하고 공장장 온전히 어디 가서 전용문화까지 체크하거든. 그만큼 전 국민 관민이 필사적으로 일을 한 겁니다. 한국의 수출 주도 정책은 세계의 허를 찌르는 대담한 전략이었습니다. 그 시기 저는 경제학자로서 제 평생의 가장 뿌듯한 보람을 맛보았습니다. My work in Korea with other American economists was part of the U.S. aid program. We lived together in Yongsan, and every morning as we drove into downtown Seoul, passing around Namsan, we would look around to see how many new buildings were being constructed. The look of Korea in 1965 was changing rapidly and wa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1952.
Thank you. Okay,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60s, Korean exporters were well positioned to compete in the world market. Japanese exporters were becoming less competitive, and there were many foreign buyers based in Japan who were looking for new sources of supply for good exports to take back to the United States. And one time, when I was getting on an elevator in the hotel, there was an American buyer who looked at me and he said, "What company do you work for?" 한국은 목표를 한 단계 높입니다. 1964년 정부는 수출을 비약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석유 화학단지의 건설을 결정합니다. The key decisions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1960s were about the timing and scale of these industries, not about whether to initiate them. Steel and petrochemicals were seen as the foundation for the export industry. 한국 정부는 세계은행을 통해 원조국들에게 국가기관 산업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차관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한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믿지 않았죠. The vic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even sent a letter to the deputy prime minister expressing concern about Korea's overly ambitious growth and export targets. This could have been a serious deterrent to Korea's economic progress. 최초로 공개되는 당시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세계은행은 한국이 계획하는 대규모 석유 화학단지는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위험한 모험으로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은행과 한국 정부의 갈등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동료를 만났습니다. It's been a long, long time. Long time, yes. That must You look about as 70. handsome as ever. Let's sit down and talk. Yes. Okay. Oh, that's me. Oh, That's my head down. Behind Mr. Yang, and this is Chung Ki-young and Joel Bernstein. 우리는 완벽한 팀이었죠. 양윤세는 당시 경제기획원에 근무하면서 장기영 경제부총리의 개인 통역으로 해외 사절단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세계은행과 겪었던 갈등의 전말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죠. At one time, I led the mission and took them around the Ulsan, which was the place to plant chemical plant and so forth. It was just mountain and nothing else there. It was just very mountainous, hilly place, and we went to one of the hills and showing that there will be the place where we were planning to do this, we were planning to do this. And when you look at this, someone is dreaming. It's not really talking. So they're bankers. Yeah. They're very conservative by nature. Yeah. So they get very conservative in their stating opinion. So whenever we had rather ambitious kind of planning, they will always put some reservation. Yes. Yeah. So that's why you felt probably impatient with. I think they came in the spring of 1965, and then they sent a report back saying, be more conservative, don't be too ambitious in your plans. At that time, actual contribution to the Korean economy from World Bank was not that much, but their opinion was always highly regarded because we had anticipated their involvement rather heavily in the future, and we always treated them cordially. So when they expressed that we were a little too ambitious and so forth, we just would
nicely say thank you very much. We will take into account of your advice very much. But I don't think we really paid much attention to that. Well, that was why I met with Jang Ki-young, and he said, "Can we do it?" And I said, "Yes, I think you Koreans can do it." We were being very ambitious, and the resources that we mobilized from the Bank of Korea and from within the ministry, and all of those things that fed into the development of the second five-year plan, and using a computer in Daegu at 8th Army Headquarters. It was the only computer to which we had access. The EPB didn't have any computers at that time. When you tell the Koreans that they're being too ambitious, that they're trying to do something that's too difficult and they should give up and not try to achieve that goal, it's like waving a red flag in front of a bull. 정기영 경제부총리는 세계은행에 한국의 결연한 의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그가 직접 쓴 세계은행에 보낸 개발계획서 서문에서도 드러나죠. 이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 의견 충돌이 많았습니다. 제 동료는 계획의 목표가 너무 보수적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외국에서 온 친구들은 너무 야심찬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계획이 헛된 기대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며 정책을 실행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원자재 수요는 수출 산업의 성장과 함께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5년 후엔 수출을 3배로 증가시켜 산업 설비 도입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은 이를 위해 곧바로 울산 석유화학단지를 착공합니다. 초기 4년에만 2천억 원이 쏟아부어진 대공사를 통해 한국은 수출 확대에 필요한 대량의 원자재를 확보합니다. The original? Yes, original, the refinery is located right over here. That's kind of a baby of the second five-year plan. Yes. 이곳이 세계적인 한국 제조업의 심장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석유화학은 섬유산업과는 달리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기간 산업입니다. 초기 엔지니어들의 일지에는 기술을 습득하기까지 그들이 겪은 좌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All units down. Yeah. Trouble started at the pilot plate unit. 그 당시 한국 사정에는 전기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정이 불안정해서 한 번씩 그 샷다운이 되는데 한글로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올 유닛 다운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엔지니어들의 노력으로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마침내 수출 산업을 떠받치는 보급 기지로 성장합니다. This was the site of the first petrochemical plant in Korea. It made it possible for Korea to replace Japan as a source of raw materials for the Korean textile industry that was already burgeoning. It became a very competitive source of supply and supported a competitive export industry in textiles. 이제 도시엔 대규모 섬유 수출 공장들이 세워지며 농촌의 인력을 흡수합니다. 기회를 찾아 도시로 온 소녀들은 한국 수출 산업의 주역이 되죠. 기계를 돌리는 젊은 수출력군들의 정교한 손기술은 세계 바이어들의 관심을 한국에 집중시킵니다. 세계 시장을 향한 한국 경제의 질주, 그것은 세계를 감탄케 한 한편의 멋진 드라마였습니다. World Bank sent a mission back at the fall of '66 after the plan had been completed, and Korea was already
growing at 10% and exports growing at 50%. And my understanding was that the bank team, after that second visit, agreed that the 5-year plan was not too ambitious and that it had been well done, and they went ahead to organize a donors club. And then when actually, as you say, when second 5-year plan was completed, then they followed us. Yeah. So our relationship with World Bank was a really good one. Very good one. Yeah. 다시 한국을 찾은 세계은행단 사절단은 1년 전과는 또 달라진 빠른 경제 성장을 목격합니다. 이들은 곧바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하며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그들의 달라진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 내용은 한국인들과 한국 정부가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며 스스로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입증했고 세계은행은 한국의 수출 주도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하버드대의 드와이트 퍼킨스 교수를 만났습니다. Your Korea scrapbook. Okay. 그는 196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에 주목한 세계의 수많은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죠. 특히 퍼킨스 교수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농촌과 산업 현장을 두루 살피며 성공 요인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성장엔 농업의 역할도 컸습니다. 농업은 노동력을 제공했죠.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도시로 이주했는데요. 이들이 급속한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이 되었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한국은 수출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 전략을 선택하고 그 전략을 세계 시장이 개방된 시점에 때맞춰 실행했죠. 이것이 한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당시에는 증명된 전략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분명히 실패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시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3세계 국가는 수입 대체 전략을 시행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아무도 한국의 수출 주도 전략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섬유 산업에 이어 전자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텔레비전의 생산은 한국의 전자산업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최초의 금속사 흑백 텔레비전입니다. 예, 지금 이 진열도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팔았어요. 이제 전자산업의 직공들이 수출 역군의 대열에 들어섭니다. 이 한 대 한 대 수출하는 거, 해외에 판매되는 수량까지도 정부하고 이 민간 기업하고 같이 협력해가면서 목표치를 같이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대를 팔겠다. 그다음에 수출 몇억 달러를 달성하겠다. 이런 게 지금 같으면 그냥 부서의 일이고 그 조직의 일이잖아요. 이 나라 전체의 일이에요. 전자업체까지 더해져 10만 명에 이르게 된 구로공단의 직공들은 한국의 수출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이 됩니다. 거기 아침에 저도 어차피 공장이 또 오디오 공장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도 출근할 때가 많잖아요. 딱 들어가는데 물밀듯이 들어가잖아요. 당시에 저는 명동 패션보다 그게 더 좋았어요. 쫙 들어가면 멋쟁이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남자들 꽃무늬 셔츠에 그거 괜찮았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는 한국의 전자산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는 많은 외국 바이어와 기업들이 새로운 노동 공급처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컨트롤 데이터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당시 미국에선 선도적인 컴퓨터 기업이었습니다. 그때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지금처럼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직접 손으로 만들었죠. 이때 컨트롤 데이터사는 한국에선 젊은 여성들이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한 자리에 앉아 현미경으로 작고 정밀한 부품들을 들여다보며 한치의 실수도 없이 전자제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드는 공장을 세웠죠. 아마 그게 한국 최초의 컴퓨터 회사였을 겁니다. 필리핀은 1960년대 한국과 아시아 섬유 산업의 메카를 다투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바이어들이 필리핀으로 몰려들었죠. 필리핀 카피테주에는 정부가 지정한 수출 자유 지역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재건 기간 동안 필리핀 정부는 수출 특구를 지정하고 수입 원사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지원하면서 해외 자본을 유치했습니다. 그 결과 필리핀의 섬유 산업은 강력한 수출 산업으로 발전합니다. There were a number of American companies, for example, who had come to the Philippines, and they did a lot of cut, make, and trim. So the Philippines was very well known at the time for very well manufactured children's wear. In fact, if you look at the data, our exports in 1970 amounted to $1 billion. Korea's export in 1970 was $800 million. So we had more exports than Korea in 1970. Of course, in 2013, it's about 300 billion from Korea. We had 50 billion in the Philippines. So there's a lot of difference. (199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는 한국과 필리핀의 엇갈린 운명에 주목했습니다. 1960년대 필리핀과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유사했습니다. 둘 다 농업이 중요한 산업이었고 사람들의 교육 수준과 사는 모습도 비슷했습니다. 또 두 나라 모두 소득 수준이 매우 낮았죠. 1960년대의 두 나라를 보면 매우 비슷합니다. 전후의 필리핀 사람들도 대부분 농촌에 살았습니다. 농촌의 산업은 대부분 간의 수공업이었는데 특히 직포가 인기가 높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통 방식으로 직포를 만들어 내다 팔았는데 1960년대엔 이 마을에만 200여 개의 배틀이 있었죠. Ay, plenty. Our old house can house 10 looms. And our neighbors have plenty also. Because as if the whole town of Arevalo has their own looms, have their own weavers, such that everybody is busy. 손재주가 좋으면서도 인건비가 저렴한 필리핀의 노동력은 해외 자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필리핀 블라카는 인도 회사가 들어와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는 방적 공장을 세웠죠. 1960년대 필리핀엔 이런 방적 회사가 80여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 2곳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필리핀에선 섬유 산업의 급격한 위축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 때문이었다고 보죠. Philippines is always importing raw material because there is no cotton fiber here, there is no growing of cotton fiber, there is no industry which can make polyester fiber, there is no industry which can make any other fiber like acrylic or nylon or anything. So it's always imported. Dramatically, in 1970 when oil prices quadrupled, many of the
upstream textile industries suffered. And because these industries are highly capital intensive, they are energy intensive, and therefore the Philippines is at that time importing most of its oil needs. And therefore when the prices quadrupled, it was very difficult for the textile industry to actually adjust. 그러나 루카스 교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전 세계가 겪은 오일 쇼크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봤죠. 루카스 교수는 논문 메이킹 업 미라클을 통해 성장의 주요 동력은 인적 자본의 축적이며 이것이 국가 간 생활 수준의 차이를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농촌을 떠나 서울로 이주했고 자녀를 좋은 계층에 넣으려 했어요. 한국은 그렇게 성공을 이뤘습니다. 한국인들은 늘 더 힘들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고 조금씩 발전해 결국은 그 분야 최고의 상대와 경쟁하죠. 필리핀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막대한 자본과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중화공업에 도전합니다. 섬유 수출로 벌어들인 외환은 중공업에 총동원됩니다. 무모한 투자라는 세계의 시선에도 한국은 굴하지 않았고 마침내 세계적인 중공업 국가를 이룩합니다. 현재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한국인들은 모든 것을 걸고 치열한 승부를 펼쳐왔습니다. 전 한국 경제를 기적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한국이 성공한 것은 한국인들의 비상한 두뇌와 결연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특징은 경제 변혁과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일 등 모든 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한국인들은 결코 물러나지 않았죠. 그들은 정말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은 제가 아는 한 가장 야망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우 열심히 일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죠.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요. 그들은 자신과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Korea achieved very rapid economic development. It moved from a mid-19th century economy to a mid-21st century economy in only 70 years through industrialization. Such rapid development obviously left some people behind. Young female workers were an important part of the early process, but they were often pushed aside. I wonder how they have rebuilt their lives. 여공들은 낯선 도시로 와서 스스로 삶을 개척한 맨 처음 세대였습니다. 전 그 시절의 여공들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배경은 이거는 저기 감프로 공단에 있지 않고 대림동에 있었지, 대림동. 40여 년 전 그녀들의 젊음은 한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었습니다. 목표 달성인데 분량 감소 목표 달성 그러니까 목표량 하루 그러니까 저기에 조의 목표량이 얼마 수출 산업의 역군으로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안녕하세요. 그때는 미싱사 앞에서 시다 했죠. 그땐 손가락은 요만한데 이제 이게 시다 다리가 한 이렇게 높았어 그때, 그지? 그러면 키가 어땠냐면 여기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키가 여기에 그럴 정도로 키가 작고 이러면서 이렇게 서 가지고 가위질을 하는데 이 가위는 재단 가위라 너무 커가지고 여기 손에서 한 2시간 하고 나면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도 쫓겨날까봐 피 흘리는 거 안 보이려고 막 헝겊으로 감고 이러고 시다 하고.
그때 우리는 뭐 보통 하루에 그 12시간 이상은 다 근무를 했고 일요일이 없었어요. A holiday, 1 day a week, or They had 1 day a month. 1 day a month? 아이고. 1970년대 후반 섬유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며 노동 환경은 악화됐습니다. 여공들은 노조를 결성해 맞서 싸웠지만 시대의 흐름을 감내할 수밖에는 없었죠. 그때 티셔츠가 워낙 수출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이거를 했대여서 너무 그게 잘 나갔기 때문에 일주일 보름 단위로 이걸 컨테이너 하나를 실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침에 출근하면 언제 퇴근할지 몰랐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14살 이제 초등학교 졸업도 안 하고 5학년 때부터 했는데 일주일 동안을 추석 전에 일주일 동안을 단 1분도 못 자고 일해본 적 있어요. 일주일 동안을 추석 전에. 그때 당시에는 전화가 없잖아요. 그 시골 집들에.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거나 뭐 뭔 사고가 있으면 그 전보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버님이나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아니면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전보가 와도 전달을 안 해줬어요. 본인한테.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서는 보름이나 이른 뒤에 수출 날짜 되고 나서 일 끝나고 나면 이미 그 사람 죽은 지는 일주일 넘고 보름 넘었는데 그걸 전달해 주니까 막 그거 받고 울고 그땐 뭐 갈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막 울고 불고 이랬던 사람이 참 많았었어요. 그 하루 빠지면 3일치 월급을 까고 3일치를 까는 대신에 철야나 잔업에 대해서는 더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쟁을 하게 된 요소이기도 해요. 이 옷을 만들면은 누가 입나요? 사장님 사모님이 사서 입나요? 노랑이 노쟁이가 사서 입나요? 우리들은 작업복만 어울린대요. 야야.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하우스는 엄청 더워요. 좋아요. 더워요. 좋다. 좋아요. 예. 박순애 씨는 남편과 화원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What kind of flowers are these? They're very beautiful. 알스트로메리아. 메리아. So, can I put one here? These are beautiful. 하나, 둘. 어릴 때부터 일을 해서 오히려 일을 쉬면 아프다는 박순애 씨. 그녀는 15살 어린 나이에 섬유 수출 공장에 여공으로 들어갔습니다. 농촌의 가난한 남매 중 둘째 딸이었던 그녀가 일한 덕분에 남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었죠. 동생들은 가르치고 싶었고 또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내고 싶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그런 예가 많았어요. 누나들이 공장 다녀서 남동생 가르치는 애가 우리 공장에도 참 많았어요. 그냥 형제끼리 무리지어서 살다가 그냥 우리 아버지가 돈 못 버니까 그냥 언니도 자연스럽게 나가서 돈 벌고 또 나도 자연스럽게 나가서 벌고. 박순애 씨는 가족들을 위했던 삶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저는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시대를 보니까 희생인 거지 그 당시는 희생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돈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했지 내가 희생이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전후 피폐한 삶으로 한국사에 기록된 마을 설화리. 설화리 사람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Beautiful house. Very pretty. 좋습니다. 아, 좋다. 도시에 사는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가져간 옛 설화리의 기록 영상은 이 가족에게 더욱 뜻깊은 것이었죠. 박복선, 김영자, 박순님이 그리고 여기 가족 계획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이 질문하실 말이 있거든 말씀해 주이소. 맹숙이 엄마가 보건소에다가 알리시면 될 긴데 어른들한테 알려가지고 어른들이 뭐 며느리 지기겠다고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다.
너무 목소리도 똑같아. 목소리 진짜 똑같다. 해마다 한 번 있는 경로회 날에는 손수 음식을 장만하여 마을 노인네들을 즐겁게 해드리며 영상 속의 설아리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함께 삶을 개척해 나갔던 지난 세대의 한국인들입니다. 이들 부모 세대를 발판으로 자식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게 뭐 고등학교 공고 나와가지고는 전혀 맨날 그 기능직 그런 공원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이라 할 수 없이 그 다음부터 그 야간 대학을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할머니가 그 어려운 밭에 나가서 보리, 뭐 마늘밭 이런 걸 할 때 밤이 캄캄하도록 그걸 켜가지고 와서 참 힘든 너희 할머니 생활이었지. In 65 years, this rural, impoverished village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odern suburb of a big city. And the people have been transformed from peasant families, largely uneducated, into now well-educated, intelligent people, committed people who have brought themselves up to this level. They have succeeded. 매년 열리는 경로잔칫날, 마을 사람들은 제게 잔치에 참석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 잔치는 저에겐 그 어떤 화려한 잔치보다도 뜻깊고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People came to work in the cities in the mid-60s to support their families. They helped Korea to achieve a remarkable economic growth throughout the 20th century. Over time, many of them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entered into the middle class and grew into a democracy. These very special people built a bridge between the older generation and the present generation. The national development that they achieved at that time was heralding even more remarkable advancement in the future. The shift to heavy industries was one of the key turning points